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 실현과 가치 창출을 위한 하수도라는 어떤 주제 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내용에 굉장히 근접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어떤 그 3차 국가와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연구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그 중에서도 탄소 중립 실현 하수도, 가치 창출형 하수도가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매진말 순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국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국가가 이제 10개년간의 그 국가 차원의 하수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국가종합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고 2026년부터 35년까지 이제 3차 국가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도출돼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확보, 기후위기 사회변화 대응, 신개념 가치 창출, 건전재정 및 기반 강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개념 가치 창출, 아마 3차 국가종합계획에서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가치 창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가치 창출 하수도라는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종합계획 이상 정립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차 계획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을 거고요. 3차 계획에 대한 비전 도출, 정책에 관련된 과제를 도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 아마 나중에 어느 정도 얼개가 마무리가 되면 공청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거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안의 어떤 특징입니다. 3차 계획의 제안에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느꼈던 것이, 어떠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퀘스천 도출이라는 부분, 앞으로 미래 하수도는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부분의 질문을 한번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로 축약을 하고,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면 제3차 국가종합계획을 잘 수립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메가트렌드 미래도시 관점의 하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하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재생을 위한 하수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변경에 유연한 하수도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하수도 효과는 무엇일까,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 시대에 대응하는 하수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 그 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하수도 물산업과 R&D 구현 방안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대답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3차 계획의 정책 과제를 도출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수도 신개념 가치 창출에서 탄소 중립 실현하는 과정, 가치 창출형 하수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과제들이 아주 미래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하수도는 어떤 형태로 미래에는 진행이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한번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분석을 하는 현황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지금의 하수처리 시설은 에너지 자립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개념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하수처리 시설은 방류수질 확보에 치중된 기술로, 공법들로 많은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들은 불행하게도 에너지를 과다하게 소모하는 그런 형태의 공법들과 기술들이 많이 적용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처리 수질에 대한 부분하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트레이드오프하는 관점에서 균형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관점의 지표를 도출하게 되면 이제 많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거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수처장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방법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립률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절감에서는 도달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가 말하는 재생에너지를 좀 생산해서 도달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해야 되는 관점이 좀 더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 특광형 C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에너지 자립률이 저조하고 있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특히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고자 통합 바이오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은 그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메탄이라든지 N2라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 시설의 고유의 목적은 방류 수지를 깨끗이 하기 위한 거니까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한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해왔죠.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형태의 하수도가 되어야겠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하수도 분야가 국가 탄소 배출 감축에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래지향적인 하수도로 재정립하고 재구축돼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아니면 정책 과제 형태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이제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시급하게 우리가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파로 지금부터 이제 설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자립화입니다. 에너지 자립화. 최근 들어서는 하수 처리 시설의 공법 선정을 할 때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그 지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에너지 다소비 형태의 공법들 선정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공법 선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에너지 자립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작년, 재작년에 통합 바이오가스와 관련되고 굉장히 많은 제도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에너지 자립률에 도움이 될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극복해야 되는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방향은 크게는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서 하수도가 역할을 감당하는 하수도 분야가 폐기물 분야랑 같이 통합 바이오 시설을 더해서 에너지를 더 생산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형태로 가는 많은 어떤 내용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자립률 극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이 촘촘히 있어야 되는, 생각보다 지금까지 하수도 부분의 목표 내용이 에너지 자립률 운영에서의 들어가는 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자립률에 대한 부분들이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도입된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늦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개선과 그 다음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요소 기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공법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하수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공법들, 기술들, 에너지 절감하며 소부장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과제로서 도출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수처장 에너지 진단, 절감하기 위해서 당연히 진단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하수 통계에서는 하수도 처리장에서 사용됐던 에너지를 럼섬 형태로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공정별로 이걸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의 에너워터나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이 진단 기술들을 보면 꼼꼼하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공법도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 자립률 관점에서 이제 우열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허용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도 이제 도입이 될 거고 하수열도 도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이오 부분에 일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크게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 분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수지대에 있는, 수량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어떤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형태로 배출되는 것들을 애써 외면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수도 분야 자체도 이제 탄소 배출이나 산정 방법과 감축을 극대화하게 하는 실용적 방법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보면 하수도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 부분들, 하수 처리장 시설에서 꼼꼼하게
탄소 배출량을 선점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의 어떤 전반적인 그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는 굉장히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 분야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는 하수도 분야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획일적인 형태의 탄소 배출 산정 방법도 약간의 이제 변환이 좀 더 현실적인 형태로 여기서는 예제로 나와 있는 변환 개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꼼꼼하게 누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N2하고 CH4 메탄가스, CO2가 발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관로에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관로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량이 어마무시해서 전체 하수도를 생각해 보면 관로에서 배출되는 양이 50%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때까지 하수도의 관로 부분은 부식성에 해당되는 HDS까지 S에 해당되는 내용만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탄소 중립 관점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과정 해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하수도가 지금의 어떤 관행에서 벗어나서 가치 창출형 하수도 형태로 돈을 버는 하수도 형태로 변화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은 우리가 보급률이 95% 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계속 노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갱생을 하고 재생하는 개축 비용, 개축에 해당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수도를 다시 개축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이 형태로 새롭게 개축하고 하는 그런 성능 개선을 하는 사업에서는 좀 더 다르고 다른 형태의 하수도가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능형 운영 관리라든지 자산관리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계획에서의 창의적인 도시공간 창출과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형태의 하수도 구축이 뭘까? 미래 하수도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처리장을 이전해서 상부 공간을 지화를 한 다음에 상부 공간을 이용을 할 때 녹지 공간, 그 다음에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위하는 것들, 생태공원, 운동시설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개축 사업을 할 때, 하수처리장 개축 사업을 할 때 활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공편의 시설의 관점, 상용 시설의 관점에서도 보다 부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형태의 하수도 처리장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수가 갖고 있는 하수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하수가 갖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형태의 자원회수형 하수처리장, 이런 형태로도 전환이 가능할 거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국토계획에 관련된 많은 어떤 내용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복합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이게 전개가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가 갖고 있는 하수열이라는 수열 에너지 부분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수가 내재하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것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일 처음 하는 부분들은 창의적 도시공간 연계한 하수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과 반드시 연결할 수가 없고 도시 내에서 어차피 공간이 부족하는데 저희가 하수도 부분을 이용을 할 때 녹지 공간 당연히 해소한다든지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로 전개를 해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응 가능한 주민 친화형 하수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크 공구장,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은 하여튼 하수처리장이라는 시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형태의 하수처리장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멀리 떨어진 도시 전체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편육 시설에 해당되는 도시공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주차 빌딩이라든지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 성능 개선 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그 많은 추가적인 비용들을 답보할 수 있는, 아니면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나 상용용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의 형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창의적 도시공간 연계 하수도가 좀 그려질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수가 갖고 있는 워터, 에너지, 푸드 넥서스 기반에 해당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하수가 갖고 있는 잠재열, 수열 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수가 갖고 있는 질소인에 대한 이 뉴트리언트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개념적으로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미래의 하수도는 이런 모습을 갈 거다라는 다같이 창출형 하수도를 구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하나 형태의 하수열로 모든 걸 되는 건 아니고, 에너지 믹스 형태로 태양광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도 하수열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형태의 기능을 갖는 그런 다가치형에 해당되는 하수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스마트팜이나 수경재배, 아쿠아포닉스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하수도도 구축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하수가 갖고 있는 질소인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연계해서 순환형 형태의 이런 하수도를 구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탄천물재생센터가 지역 난방공사에 하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례인 거고, 그때 사용되는 히트펌프와 지역 난방공사의 그 설비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처리장 위에 수직농장을 짓고 수경재배라고 아쿠아포닉스를 하면 하수에 해당되는 열뿐만 아니라 질소인과 같은 자원도 순환할 수 있는 형태의 근사한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하수도는 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허브 역할을 하지만, 얘가 단순히 기능적으로 기존에 했던 하수처리만 했던 공공보건위생과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창출형 하수도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민 편의시설도 있을 거고, 상부 공간을 활용해서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고 자원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통합적인 플랫폼 허브가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멋지게 그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블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멋진 미래의 하수처리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시도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아이디어만 이렇게 넣어놨지만 나중에는 이걸 좀 하게 하면 앞으로 10년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하수도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에너지 생산도 부가 창출도 주민 편의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다기능 다가치형 형태로 갈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큰 내용 흐름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국가수도 이 계획을 하면서 반드시 이제 상위 계획과 맞춰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연계하는 형태로 갈 거고요. 일단 연구진 1단계에서는 저희가 비전을 이렇게 한번 했어요. 하수도의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향한 담대한 도전이라 하고, 그다음 지속가능 하수도 서비스 제공 및 신개념 가치 실천을 하수도 구축이라고 해서 목표로 잡고, 이 4가지 축에 대한 8개의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하는 형태로 제3차 국가수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